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18%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28%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9월의 마지막 시장이었죠. 마지막 시장 9월달 명절일 끼고 하면서 솔직히 시장의 흐름이 별반 좋지 않은 한 달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날은 특별한 그렇게 강한 매도세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대신 어제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오후장에 이제 말일이라는 이 전업 투자자든 아니면 펀드든 어찌 됐든 간에 말일이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매도세가 좀 나오는 오후장에 좀 나오면서 오전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했지만 오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던 저 101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1010포인트를 찍고 그냥 밀렸어요. 밀려서 좀 눌렸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앞자리를 또 1000포인트를 또 깼다가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00포인트를 유지하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자리예요. 종가상 1000포인트를 유지하는지 이제는 이 앞자리를 다시 900대로 바꾸지 않아야 돼요. 이제 좀 지겹다. 너무 후드러 패고 있다. 이 1000포인트를 넘겼지만 이 1000포인트에서 지지하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앞자리 라운드 피겨값인데도 지지하는 게 거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1000포인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든 혹은 960포인트 부근까지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는 흐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봉이 만들어졌고 저번 달에 좀 많이 빠졌다가 쭉 끌어당기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을 더 이탈하진 않았어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웬만하면 그래도 1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꾸준하게 유지되는 흐름으로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저점을 이탈했죠. 왜? 저번 달 코스닥에 비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저점을 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서 모양새를 별로 좋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다? 저번 달 저점보다 몸통을 살짝 올려다 놨어요. 애매하게 해놓은 거죠. 애매하게. 한 번 더 누를 거냐? 한 번 더 누를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결국엔 3000포인트를 또 한 차례 확인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3050포인트에서는 무조건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투자자를 보더라도 코스피가 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개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버리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지만 이 개관 투자자들이 한 달 내내 던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한 달 내내 쳐 던졌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고 자빠졌다. 그런데 요 새끼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빠지더라. 참 거지 같은 행동이죠. 쉽게 얘기해서 위로 쳐 올리면서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양아치죠, 그냥. 전형적인 양아치들이다. 요 새끼들 전형적인 양아치들이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동산 규제네 어찌나 하면서 지들이 좋은 땅은 다 섭렵해가지고 다 어디서 정보 주워 들어가지고 미리 사놓죠. 그리고 그 다음 5년 10년 지나면 막 15억 띄어있고 20억 띄어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별반 차이 없는 놈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월말이라
헛소리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거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웬만하면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삼각수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그림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1015포인트 위로 올라타야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105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추세가 확실하게 상방을 또 한 번 뛸 수 있다라는 그냥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은. 뭘 하루하루 어쩐다 저쩐다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되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9월달이 지났으니까 10월달은 또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내일이 또 금요일이라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9월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오후장에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좀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어요. 특별 바이오리더스도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그냥 뜬금없이 밀었죠. 월말이라 그런지 누군가 물량을 훅 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 하면서 투매를 부른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누가 훅 하고 던지고 VI 때 5%를 그냥 떠버리죠. 결국은 여기서 주순 애들은 앉아서 그냥 5% 벌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런 미친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존의 흐름에서 15,000원 혹은 17,000원대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더 상승을 했던 부분이 나타났지만 오후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눌렀고, 주봉으로 따진다면 내일이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이지만 내일의 이 종가가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주봉상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큰 흐름을 방해하진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한 매도가 한번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오늘의 이 매도세가 한 번 더 메꿔주는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와주는 게 뭐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물량이 엄청나게 터진 자리는 아니다. 오후장 갑자기 밀었으니까.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얘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3,00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위로 올라올 때는 14,500원 14,500원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 아니면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혹은 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예요. 이 위로 올라오면 이랬든 저랬든 주가는 다시 한번 16,000원에서 이 17,000원대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라고만 보셔도 무방하다. 이해되시죠? 강하게 눌렸지만 그래도 올라오던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회복을 해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이제는 나간 물량을 다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횡보를 만들어 줄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 저점 갱신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점 갱신을 하고 내려앉더라도 이 12,000원대까지는 크게 무리수는 없는데, 이 12,000원대까지 한번 밀리게 되면 뭐다? 다시 올라갈 때 기존의 고점을 넘길 확률은 거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진 없다. 정말 제대로 된 뉴스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 호재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럴 확률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인스코비도 오늘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얘는 오전부터 처음 밀리기 시작해서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밀렸어요. 뭐 그럴 이유는 최근 들어서 확실히 보면요, 이 제로 소멸의 관점이 참 희한하게 나와요. 무조건 호재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를 밀어버려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시장 지수가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안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만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뭐 그런 사고방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애매하니까 그냥 뉴스만 나오면 던져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탄다라는 거예요. 이 인스코비도 이 뉴스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기존 영상에서 딱 이 6,45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1차적인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을 또 올라타는 그림, 8,000원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를 올라타지 못하고 눌렸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주가가 강하게 눌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거냐. 재료가 소멸이 됐지만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했다는 건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계약된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럼 그게 다 매출로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흐름 자체에서 강하게 쏟아내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럼 이 계약권에 대해서 상승을 주도했던 자리를 찾는다면, 뭐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강하게 상승, 뭔가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했던 자리는 어디? 여기서 여기다. 그죠? 그럼 그 자리를 이 뉴스 하나로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이 종목이 눌릴 수 있는 자리는 4,100원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다. 4,100원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지만, 이 4,100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림에서 이 매도세가 살짝 멈춘다면 이랬든 저랬든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5,0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000원 부근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실제적으로 하락을 강하게 하면서 주가를 심하게 뺐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서졌긴 했고, 뭐 여기서 주가를 눌렀다가 누군가 이만큼을 땡겼고, 그리고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누군가 눌렀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럼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5,000원 부근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대신 4,100원대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심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나타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낙폭가대에 대한. 대신 이 매도세는 멈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개파락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가지고 또 한번 눌러버리면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대신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4,1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자리도 이 자리에서 유지를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인 거죠. 결국에는 4,500원대 부근에서 한 차례 단기라도 반등을 한번 해줄 거냐. 근데 이 반등이 약하다면 4,100원에서 4,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강하게 해준다면 오늘이 당연히 저점이겠지만, 여기서 반등 자체가 이 5,000원을 바로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번 맞고 누르면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 결국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내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와야 될지, 혹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4,000원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간만에 동아약품이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강하게 밀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응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종목들과 다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부분은 이 경구용 치료제를 해먹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이제 백신이 끝나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종근당, 대웅제약 그런 치료제는 꿈쩍도 안 하고 새로운 치료제, 기대감이겠죠? 그 치료제는 한 번씩 거절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손대서 손해보지 않은 이런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한국 BNC도 미친듯이 아직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별의별 이쪽 저쪽에 다 붙인다라는 거죠. 동아약품도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큰 관점으로 일단은 본다면 이 주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추세를 하방 압력을 만들어 놓다가 이 추세를 지금 돌린 자리란 말이에요. 돌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했지만 밑에 있는 박스와 위에 있는 박스가 나눠진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박스가 하나 또 도전하는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인 거고. 아이고. 요런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 거고, 요 밑에 요런 그림이 나타났던 자리가 어디? 이 기존에 나왔던 이 박스권 자리인 거고. 이해되시죠? 요 자리를 버티다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했지만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으로 주가가 밀리는 자리인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죠? 그런 흐름인 거고요. 최근에 거래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상승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 쌍봉의 흐름처럼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 위에 대한 고점을 한번 도전을 해보다가 거래량이 적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다? 기존에도 같은 흐름을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지어본다면 뭐예요? 한바탕 상승해주고 고점 만들어놓고 빵 하고 눌러버렸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 터졌고, 최근에 이 흐름도 별반 차이는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때랑.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 음봉이 강하게 쏟아졌던 자리가 여기 자리, 그리고 위에 대한 윗꼬리가 요 자리, 그리고 밑에 있는 몸통이 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이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6,000원대까지겠지만, 단기든 좀 길게 보는 관점이든 어찌됐든 16,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16,000원으로 들어오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왜? 결국엔 다시 또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16,50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이 밀리고 나서 주가는 한 번 더 이 19,000원대 혹은 20,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위에 있는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밑에 있는 박스를 지지를 받고 위에 있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요. 강하게 가자니 아직은 정배열이 아닌 거고, 주가를 빠르게 뽑자니 그렇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뽑지는 못하고 위아래 움직이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몸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혹여나 시장이 안 좋거나 뭐해도 지수가 밀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우리 개인들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요렇게 움직였던 종목과 요렇게 움직였던 종목이 두 개가 있다면 뭐가 낫다? 요게 하락할 때는 훨씬 좋은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은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하게 되면 밀릴 때 요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이 바로바로 나타난다. KPM테크 같은 거 봐도 그렇겠죠. 요런 자리 한 번에 10% 뽑으니까 밀 때 한 번에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땡기면서 음봉을 만들어주고 양봉을 만들면서 뭐예요? 매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요런 식이든 계단을 만들어서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위에서 뭐라도 떨어졌을 때 충격 흡수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다음 계단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중간에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동아 약품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치료제 관련이었나요? 얘도 경구용이죠. 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해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현대바이오가 맨 처음에 해먹었죠. 경구용 치료제. 그래갖고 엄청나게 올라와서 단기 저항대 6만원대였나요? 그때 말씀드리고 딱 그 자리 찍고 나서부터는 반응을 못하죠. 결국엔 그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 것처럼 얘도 지금 연일 주구장창 해먹고 오늘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빵 하고 밀렸어요. 그죠? 밀리면서 어제 양봉을 감쌌죠. 거래량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확실하게 오늘 나간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나간 거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빵 하고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강하게 올라왔고, 이 바닥을 잡기 전에 기존의 고점 자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다이렉트로 달린 자리예요. 다이렉트로 달린 자리다. 그러면 지금의 저점 자리, 그나마 윗꼬리를 달면서 이게 양봉의 기준이라면 요 부분은 여기서 음봉이 한번 출현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음봉이 출현했다라는 거고, 여기 음봉이 출현했다 결국 양봉으로 끌어당겼으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봉이 올라오면서 나온 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 딱 어디? 이 음봉이 나왔던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즉 이 종목은 17,500원에서 16,500원 요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 흐름이 종가상 나타난다면 뭐다? 이 종목은 못해도 12,000원 초반대 혹은 12,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빠져야만이 뭐다?
주가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다? 지금의 이 추세의 흐름에 속임수 음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뭐가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내일 당장 한번 출현해 줘야 돼요. 출현해 줘야 돼. 이런 형식이라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뭐다?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뭐다? 고점이 나왔고 이제는 주가가 한 차례 눌림. 그리고 다음에 상승은 뭐다? 고점을 확인하는 쌍봉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쇼박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더 내려가면 나가리를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꿔주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놓는데 얘는 이제 경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쇼박스가 치고 나가야 테마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한 차례 쐈는데 고점을 못 넘기니까 얘만 먼저 맞고 밀려버리는 거죠. 왜? 경고니까. 왜? 신용미수가 안 되니까 불안할 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수없으면 물리면 나중에 메꿔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얘는 이제 옆으로 행보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관점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18,2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18,2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추세가 변경될 수 있는 자리는 못해도 2만원 위로 올려다 놓고 뭐 해야 된다? 지지받아야 된다.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줘야지 밑에서 버티는 그림은 뭐다? 이 종목에 그리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거래가 빵하고 터져도 나갔어요. 여기서 들어온 거래가 여기서 일단 나간 거예요. 그럼 다시 요만큼의 거래를 여기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다? 고점을 갱신하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준다. 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최근에 얍타바이오가 주가를 좀 상승시켜놓고 기존 고점 부분을 넘겼군요. 넘겼는데 내가 저기를 왜 체크를 해놨을까요? 예전 영상에서 뭘 체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국전약품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뭐다? 여기서 빵하고 한번 터뜨렸고 음봉을 빵하고 터뜨렸고 그럼 여기 몸통과 여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어 대다가 강하게 상승시켰던 자리가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빵. 그리고 여기서 한번 흔들어 대고 여기서 한번 흔들어 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빵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바로 반납.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조금 버티는 척 하다가 여기도 바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뭐다? 바로 반납. 그럼 이제 남은 자리 요 자리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자리는 웬만하면 태클을 안 걸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왜?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는 반납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나마 여기는 뭐예요?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요렇게. 그럼 이 박스권을 살짝 들어섰다. 그럼 이 박스권에 대한 매물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자리가 38,500원에서 38,000원 부근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거나 혹은 내일 당장 45,000원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요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진 이후에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47,000원. 그러면 47,000원과 4만원의 중간감은 43,500원.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뭐 이제는 여기서 놓을 거냐 여기서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와 여기 중간을 잡은 여기서 버틸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과정을 거쳐 나야만이
그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어요. 매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려놨지만 이걸 버티지 못하고 눌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가 하나의 큰 매물이 된다. 47,000원대가. 결국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47,000원을 바로 넘길 확률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다?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인 거예요. 주가상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냐 아래냐 횡보하는 자리가 거기에 맞춰서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가 이 모더나 이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위탁 생산이 이제 뭐 곧 뭐 결과물이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제 뭐 시간에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주가가 애매하면서 그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얘만 빠진 것도 아니고 모든 종목이 빠졌어요. 모든 종목이 빠졌는데 시장의 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는 많은데 이 나왔던 매도세가 다음날 다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시장에서 전일 시간에서 반짝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얘는 수급이 안 붙는 거예요. 그냥 갭만 띄었다가 또 갭 자체도 뭐예요? 참 애매하게 저항대 밑에서 딱 갭 만들어 놓죠. 저항대가 32,400원, 500원대. 그러니까 시가를 32,000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32,450원까지만 갔다가 쳐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 저항대를 뚫으려면 뭐가 필요해? 거래량이 필요한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도 거래량을 만들까 말까인데 위에 벽을 놓고 여기다가 지금 딱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타트를 시키면서 야 이 벽을 뚫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쳐봤자 벽이 안 뚫어지죠. 내가 뭐 망치나 뭘 들고 있지 않는 이상 내 몸으로만 뚫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후진해야 되는 거예요. 후진해서 길을 모으고 여기서부터 힘을 쫙 받아갖고 빠르게 팍 뛰면서 이 벽을 빵 하고 뚫어야 이게 뚫릴까 말까 한 거예요. 아니면 맞고 또 쳐 밀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은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나갈 놈들 나가든 아니면 지들이 뭐 빠져나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흐름이었고 월봉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이 양봉의 중간값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29,500원도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림. 다음 달 이 밑에서 시가를 형성해서 이 26,000원대까지 밀릴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29,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29,500원 사이를 둔 즉 32,5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횡보하는 그림을 여전히 보여줄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26,000원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봐야 돼요. 얘는 지금은 뭐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한 차례 갭을 떼어놓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 버틴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온 이평선이 잡아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평선은 아직 갈 길 가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빠르게 캔들을 올려놓으면 정말 빠른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얘는 갈 길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얘도 꺾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꺾여서 이 밑으로 내려 앉을 때까지 뭐 해야 돼? 옆으로 좀 많이 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구를. 요런 기준이었던 게 뭐다? 차바이오텍 같은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의 관점에서 버티다가 어설프게 밀어놔 버리면 그냥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라인까지.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지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거냐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킨다면 다시 한 차례 32,500원에서 33,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누시드 관련해서 오늘 뭐 세원이 좀 움직였어요. 오늘도 주가를 좀 강하게 21%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6,850원을 넘기지 못하면서 주가를 그냥 강하게 눌렀거든요. 그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뭐 이 루시드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상승을 시켜놓고 너무 많이 시간을 끌면서 눌렀기 때문에 이런 뭐 파급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2상 가고 막 3상 갈 만한 재료급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차트의 모양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를 눌렀다가 어찌됐든 기존의 이 고점을 이탈했다가 이 자리를 이제 메꿔놓는 자리거든요. 월봉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음 달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5,6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많이 밀리더라도 5,500원.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6,200원대에서 6,5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5,500원을 이탈한다면 어찌됐든 얘는 4,9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5,000원에서 4,900원대까지는. 그래야만이 뭐다? 다시 한번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난다. 단기적인 이슈의 흐름은 끝이 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모양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었었고, 요런 박스권 하나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 밑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요런 단계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고 내려앉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6,100원대에 대한 저항으로도 막힌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5,500원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차례 더 이 6,500원대 까지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을 보더라도 아직은 역배열의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이 얘를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위에서 버텨야 된다는 거죠. 캔들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역시도 어제 강하게 쌓아놓고 오늘 역시도 강하게 쏘다가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얘는 밀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센트럴 모탁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아예 움직임 자체가 없었죠. 어제 고점도 못 넘겼어요. 즉 이 세원이라는 종목이 안 갈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약했다라는 거고, 어제 이 고점을 넘기지 않고 이 밑꼬리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고요. 세원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의 상승 탄력을 못 받았지만 하락할 때 역시도 크게 하락 탄력을 받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바닥을 한번 확인했고, 쌍바닥을 확인했고,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이제는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질, 이게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죠? 지금의 자리. 즉, 얘는 24,50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다시 한번 27,000원에서 28,0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 대한 요런 이 박스가 있다면, 그죠? 예전에 요런 큰 박스 안에서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요 박스와 요 박스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박스와 여기에 대한 박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박스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그거를 주가가 움직이고 이제 이동하면서 뭐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 박스가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는 어디예요? 요 박스 밑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25,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받던지 아니면 밀리더라도 24,500원 응, 24,500원 어디? 기존에 윗골이 달았던 이 양봉에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대 안에서는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밀리더라도 24,0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그나마 이 박스에 대한 추세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노는 것보다 이 위에서 노는 게 그나마 낫다. 결국엔 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에서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 할 바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다시 용의 머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은 크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좀 판단해 보는 기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